당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대표가 이분을 하겠다고 하면 당직자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무처 사무총장 라인이 일을 안 한 거 아닌가. 혁신위원장을 왜 둡니까? 중도로 확장하는 뭔가 이게 쇄신하기 위해서 두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딸이 가장 좋아할 혁신위원장. 개딸들이 볼 때는 100점 만점인 분이에요. 지금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그 임명 9시간 만에 이제 자진 사퇴했는데 이게 이제 후폭풍이 이제 꽤나 셉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당 대표의 이제 책임론으로 번지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광주가 지역구인 송갑석 최고위원의 그 언론 인터뷰 하는 걸 보면 그 최고위원회 하루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다고 했고 뭐 사전에 좀 그 언질이 없었다 그런 문제점도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광주 민심 얘기를 하면서 지지난 총선 때 광주, 전남, 전북을 통틀어서 민주당이 2석밖에 차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안철수 바람 불어서 이제 그렇죠.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호남 민심이 불신이 커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수권 정당 맞냐?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장 기자님? 일단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날 저녁 6시 반에 이제 최고위원들을 소집해서 이래경이라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하면 어떻겠냐라고 상의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최고위원들이 이분 누구예요? 이렇게 처음 굉장히 생경한 이제 시민사회에서 오래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생경한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의아했던 이런 상황이고 당시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그동안 이분이 이제 그 독일계 기업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한 40억 정도를 다 기부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과거에 반미 발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의제 정도인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검증이 다 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아침에 발표를 한 거죠. 발표를 하자마자 기자들이 막 검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3시간 안에 막 기사가 줄줄이로 나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 기자들이 뭐 알 수 없는 뭐 검찰 수사 기록을 입수해가지고 보도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본적으로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SNS를 본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이거를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일을 했어야 되냐면 발표가 나기 전에 이분으로 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해서 이 정도의 발언 괜찮겠냐 천안함 발언 이를테면은 뭐 저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발 발언 그다음에 뭐 그 푸틴과 관련된 전쟁 범죄 발언 이거 상식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맞냐 이거 괜찮냐 우리 넘어갈 수 있냐 이거를 사전 토의를 통해서 걸렀어야죠. 근데 이게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너무 너무 정보 보안이 샌다, 금방 퍼진다라는 것 때문에 보안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기초 검증에 소홀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소수가 결정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당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대표가 이분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당직자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무처 사무총장 라인이 일을 안 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천안함 자폭 발언 이제 미 패권 세력이 남북 관계를 파탄내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발언의 시점이 또 현충일 직전 전날 있었다는 논란이 됐다는 것도 이제 문제고 이게 국민 상식과 눈높이 안 맞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큰 문제인데 문제는 천안함 관련 자폭 발언도 페이스북에 2월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2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쓴 거잖아요. 예. 네. 저는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진영이 있잖아요. 서로가 이제 넘어서는 안 될 검도 선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 보수 패널들은요. 조심할 게 광주 민주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했다든지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 이거는 선을 넘는 거예요. 뭐 세월호 관련 발언도 뭐 마찬가지죠. 4.3. 4.3이나 광주 민주화 그렇죠. 이게 아픔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 패널들이 특히 조심할 게 천안함입니다. 옛날에 다른 패널도 그래 출연 정지 많이 당했어요. 발언 잘못해서 수장시켰다 해가 그런 변호사 있잖아요. 조모 변호사. 누군지. 예.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 말은 그만큼 이게 발언이 지금 이게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그 진보 진영의 지도자들한테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북한이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과거의 정부 입장을 존중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북한 눈치를 봐야 돼요? 북한이 했다. 이 말 못합니까? 과거의 정부 입장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존중합니다. 이렇게 꼭 돌아가 우회적으로 가야 됩니까? 북한 자극 안 하려고? 저는 이게 문제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내경 씨 있잖아요. 혁신위원장을 왜 둡니까? 중도로 확장하는 뭔가 이게 쇄신하기 위해서 두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개딸이 가장 좋아할 혁신위원장이에요. 개딸 결집하려고 혁신위 두는 거 아니잖아요. 개딸들이 볼 때는 100점 만점인 분이에요. 그러나 이게 과연 중도나 더 나아가서 이게 합리적인 보수까지 외형 확장하는데 이분이 도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이번에 전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된다. 여러분. 아니 뭐 당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는데 천안함 관련된 뭐 자폭이다 이런 발언들은 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9시간 만에 사퇴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잘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9시간 만에 불러서 자를 수는 없으니까 형식 자체를 사퇴하는 식으로 갔을 것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글을 봤을 때는 좀 검증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들은 국민들한테 송구할 따름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천안함 어떤 자폭 발언을 민주당과 연결지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들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을 안 했다? 했어요. 잘 찾아보세요. 그 뒤에만 보시는 거예요. 북한의 소행이라고 나온 정부 보고서를 신뢰하고 거기에 동의한다예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거를 비밀을 잡아서 정쟁을 하고 민주당한테 어떤 패널분들을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도 그러는데 말해봐라. 뭐 십자가 밟기 합니까? 유치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온전히 이래경 씨에 대한 인선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혁신기구라는 것들은 그냥 어떤 우리 진영론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중도 개혁적인 방향. 그러니까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혁신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점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요. 차후의 인선 부분에서도 첫 단추가 꼬였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능력,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지혜롭게 나가는 게 저희 숙제 같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